혹시 이런 순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가 건성으로 네 하고 넘어가는 그 표정. 회의 자리에서, 가족 식탁에서, 심지어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내 말이 공기처럼 흘러가 버릴 때 그 순간 느껴지는 건 서운함이 아니라 묘한 무게감의 상실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나쁜 말을 해서도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첫마디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같은 안전한 말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에게 아무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첫 3초 안에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를 사로잡는 건 눈빛도 표정도 아닌 첫마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첫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 머릿속에 이 사람은 수준이 다르다는 인상을 새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히 말솜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관계의 무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노력 없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반갑습니다 수준의 인사로는 관계의 판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만 바꿔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한마디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말이 품격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무기인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일 수 있는지, 또 그 한마디 뒤에 어떤 말들을 덧붙이면 관계가 놀랍게 달라지는지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달라져?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네, 말은 태도의 번역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상대의 행동이 바뀌고 상대의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기회와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첫마디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한마디를 아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존중을 얻고 신뢰를 얻고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대화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이 말부터 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품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지는 힘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예전처럼 인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의 시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조각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건 그 사람이 내게 자신의 삶 일부를 건넨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곧바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둘째, 이 말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높이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노력을 동시에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한마디는 대화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요한 미팅에 초대받아 갔는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주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대충 대하지 않는구나. 내가 바쁜 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이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감사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강조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깊이와 배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반가움이고 후자는 존중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이 풀리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랑보다 상대를 먼저 높이는 말을 합니다. 제가 잘했어요 보다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입에 올리는 사람. 이들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는 건 상대를 높이는 순간 스스로의 격도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명문가의 가훈 중에도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감사를 전하라. 그 집안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심에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좋은 말을 골라 쓰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의 존재와 시간을 존중하는 말을 당신의 첫마디로 만들어 보세요. 이 한마디만 바꿔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오래 갑니다. 이 말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대화를 시작할 때 형식적인 인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좋은 걸 알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면 어색하거나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처음 몇 번은 동작이 어색한 것처럼 말도 습관이 되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놀랍게도 이 말이 내 말투가 되고 상대도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속 짧은 만남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에게 아침에 시간 내서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마친 후 바쁘신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찾는데 안내를 받은 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상대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곧 미소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건 단순한 뿌듯함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 단계 올렸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평소 감사 표현을 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감사는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에서 나옵니다. 즉,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그 자리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래된 명문가나 가업을 이어온 집안에서는 첫 인사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말이 단순히 매너를 넘어서 상대에게 이 집안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저는 5가지 품격 있는 후속 표현을 추천합니다. 이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덧붙이면 대화의 여운과 깊이가 훨씬 커집니다. 첫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당신 덕분에 내 삶이 좋아졌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 네, 알겠습니다. 대신 설명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내 시간이 가치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둘째,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이건 상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청했다는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가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셋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겸손과 성장 의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상대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 그렇군요 보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하면 그 순간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넷째,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때 쓰면 강력한 여운을 남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대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는 그 시간 전체가 즐거웠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다섯째,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모임이나 대화를 마친 후 단순히 좋았습니다 보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라고 하면 대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5가지는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용해야 나중에 품격 있는 말투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말과 정반대로 말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위험한 말버릇들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품격 있는 표현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반대되는 말버릇을 계속 쓰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심지어 한 번의 말실수로 상대가 느끼는 신뢰와 호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버릇이 대부분 습관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비하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 익은 표현일 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꽂힙니다. 첫째, 나 때는 말이야. 이 표현이 나오면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든 상대는 또 옛날 얘기 시작이구나 하고 벽을 칩니다. 물론 과거 경험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과 다르긴 한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이야기해 줄게.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는 훨씬 편안하게 듣게 됩니다. 둘째,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 해도 건강 외모 나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평가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상대는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나이 들어 보이나 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돌려 표현해 보세요.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같은 걱정이라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표현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이 한마디면 겸손과 존중이 동시에 전해집니다. 넷째, 난 그런 거 못해. 이건 자기 방어 같지만 사실은 자기 한계를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자주 반복되면 이 사람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요. 배움의 의지를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유연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섯째, 가능성을 꺾는 말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괜히 설치다가 다친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여도 속뜻은 넌 못할 거야라는 부정적 암시입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응원할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의 의욕을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이 5가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쓰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친구, 오래된 동료일수록 이런 표현이 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을 더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루, 일주일, 심지어 몇 년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품격이 됩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 전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좋은 기분을 줄까? 아니면 마음을 다치게 할까? 이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말투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의 끝입니다. 첫 마디가 인상을 만든다면 말 끝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기억하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첫 마디가 첫인상을 만든다면 말 끝은 인격의 무게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똑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 끝이 날카로우면 그 모든 좋은 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 말과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문장은 내용상 비슷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사과할 때도 말끝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불시입니다. 반면,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네. 이건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사과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끝을 덧붙일 줄 압니다. 단호하게 끊지 않고 여유와 배려를 남기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말끝은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주 가던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좀 해요. 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직원이 깊이 고개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어르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말끝 하나로 품격이 전해진 겁니다. 말의 끝을 부드럽게 하는 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예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말끝 하나가 상대를 살리고 그 관계를 오래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상대를 세울까? 아니면 꺾을까? 이 질문 하나로 말의 결이 바뀝니다. 부드러운 결은 나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품격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 살아오며 쌓인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 이건 젊은 세대가 흉내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말끝에 담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는 결론과 실전 적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면 내일부터 바로 관계의 판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결국 품격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대화는 수십, 수백 마디지만 그 중에서도 첫 마디와 말끝이 사람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점을 바꾸면 인생의 대인관계 전체가 바뀝니다.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진심이 담긴 품격 있는 표현을 덧붙이세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5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당신은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의 표정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무심코 자리 잡은 품격을 깎아내리는 말버릇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 때는 말이야. 두 번째,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네 번째, 난 그런 거 못해. 마지막, 가능성을 꺾는 말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괜히 하다가 다친다. 말버릇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합니다. 어떤 말을 남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투를 바꾸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새로운 기회와 인연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끝을 기억하세요. 말의 시작은 관심을 끌지만 말의 끝은 사람을 남깁니다.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끝은 단호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그 자존심이 지켜지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공식은 단순합니다. 첫 마디에서 존중을, 말끝에서 품격을. 내일부터 당장 해보세요. 가족을 만날 때, 동료와 대화할 때, 처음 보는 사람과 악수할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보세요. 그 뒤에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덧붙여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할 때 부드러운 말끝으로 상대를 배웅하세요. 이건 단 하루만 해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큰 제스처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게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나이가 들어도 고귀해 보입니다.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오늘보다 더 품격 있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 정말 품격 있는 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품격 있는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혹은 내일부터 꼭 써보고 싶은 표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의 품격 있는 한마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혹시 이 말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도 전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빛나길 기원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